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JJ님이 아침부터 들깨 순 김치를 담그며 듣기 대기 중입니다. TV 화면에 크게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시청을 하거나 일손이 바쁠 때는 듣기만으로 3가지 방법을 시청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TV 화면으로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를 크게 트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휴대전화로 시청하는 방법이 있고, 일손이 바쁠 때는 그냥 라디오로 듣기만 한다. 요런 3가지 방법으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듣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왜냐? 들깨 순 김치를 담그시니까. 아, 맛있겠네요. 그죠? 네. 들깨 순 김치.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맛있겠네요 하는데 거짓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못 먹어본 것 같은데. 근데 깻잎을 굉장히 사랑하는 저로서는 먹어보고 싶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정보나님, 한창 유행일 때도 안 걸렸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 출근 안 하고 휴가 중입니다. 요즘은 격리 권고만 있어서인지 제 연차를 써야 집에서 쉴 수 있더라고요. 예. 약을 분명히 먹었고 늦잠을 자도 되는데 왜 내 몸은 평일처럼 출근 준비하는 그 시간 5시에 눈이 떠졌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하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게 신체 시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제이비는 주말에도 5시에 눈이 번쩍 떠지나요? 저도 주말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은 아니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선 집중 들으셔야죠. 토요일, 물론, 일요일 다. 예.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만 소개하고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1536님. 생각지도 않게 가게를 이전하게 돼서 먼저 영업하던 중국집을 치우고 있는데 이 더위에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 들으며 힘내봐야죠. JB 제게 힘을 주세요. 이사 가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게를 갑자기 이전하게 되셨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리가 중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을 주세요. 1536님이 힘을 요구하셨거든요. 빨리 힘을 주세요. 대박 나실 겁니다. 네. 뭐 어딘 줄 알아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매출이라도 올려드리고 하지. 1536님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가게 주소 찍어주세요. JB가 언젠가 출몰할 겁니다. 거기도 중국집인가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참. 그리고 이님, 네. 김호룡님, JB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왜 더마카보다 JB 목소리가 작습니까? 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중저음이라 그래요. 네. 제가 큰 걸 수도. 그럼 제가 조금 볼륨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81명입니다. 이 가운데 모두 13차례, 도합 4시간 26분 48초로 가장 긴 시간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8월 한 달 동안에만 8차례 통화했고 나흘을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8월 4일에는 1시간 35분을 통화했고 8월 16일에는 40분, 8월 19일에는 46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명의자, 바로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 백재건 씨였습니다. 네, 어제는 김건희 라인과의 통화 내역 전해드렸고 오늘은 관상가와의 통화 내역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빴네요. 근데 이 사례는 일부입니다. 풍수 전문가 겸 관상가 말고 명리학자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12월 김건희 씨가 역술인 류모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 감방 가나요? 라고 물었다라는 한겨레 21 보도 기억하십니까? 류 씨는 김건희 씨가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 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백재권 씨 한 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류 씨는 저 감방 가나요? 라는 김건희 씨 질문에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기운이 좋아서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방에 있습니다. 네. 네, 짱구님 까면 깔수록 한숨만 나오는 뉴스입니다. 레드다이아님 문어달인가요? 문봉철님 무속에는 진심이었네요 라고 좀 올려주셨고, 데이지님 이렇게 보면 그 요란했던 천공의 역할은 아주 작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소식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인 2월 초 김건희 씨가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를 막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못 막을 거였으면 막는다 하지 말지 그랬냐. 대비실은 막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대비실은 대통령 비서실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저지는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일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씨가 명리학자 류 씨에게 저 감방 가나요? 라고 물었다고 지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남편의 운명은 안 물어봤나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체포 안 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걸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네, 오이님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기도를 했어야죠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뭐 종교 무속을 막 횡단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네, 못 막을 거면 막는다고 하지 말지 그랬냐? 이건 지금 경호처를 질책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경로가 두 버전이 있는 거죠. V1의 경로가 있었고 V0의 경로가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경론했었다. 자, 또 다른 소식으로 가볼까요? 신혜식 씨 얘기인데요. CBS 녹화뉴스가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를 했는데 신혜식 씨와 국정기획비서관실의 강모 행정관이 1월 20일에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신 씨가 강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석동현 변호사는 주의를 시켜야 한다. 나한테도 기자회견을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라. 애들한테는 거기 들어 누워야 한다고 했다. 라면서 석 변호사 감방 가게 생겼다. 이거 다 조사하면 석동현 변호사까지 그 배우가 나올 텐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폭력 집회 선동이 될 텐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 신 씨 입회하에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바로 이 통화 내용, 그러니까 강모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석동현 변호사와 나눈 내용이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게 담겨 있고 이게 포렌식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동교사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 씨 말대로 감방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는데 오늘 감방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상하게. 네.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 내란 이후에는 꽤 마이크 앞에도 많이 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말 조용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뉴스에 별로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네, 거리에서도 등장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 소식도 들어왔죠? 내란 특검이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의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건 혐의 입증의 증거를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보했을까? 자,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민주당의 백혜련, 김성애 의원, 국민의힘의 조경태, 김혜지 의원 등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그 증거에 접근을 했던 걸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추경호 의원 혐의 입증의 증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의 연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면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 세력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인물들이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바꿔서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자,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 봅시다. 한덕수 전 총리가 12월 3일 그날 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에 대해 알려준 내용입니다. 특검 가서 봤더니 추경호 한덕수 통화 내역이 있더라. 통화한 사실이 있더라라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조경태 의원이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되든 아니면 다른 내란 가담 인사가 되든지 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그날 행적을 어느 정도라도 이야기했을 가능성, 오히려 여기에 좀 그 초점을 맞추고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옥황상제님이 아무리 머리를 감추면 뭐합니까? 머리를 감춰도 몸통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나라사랑님, 유연수님 등 많은 분들은 이러다가 교도소를 증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촌철님은, 까루님 등 많은 분들은 내란 종식이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드리면 내란의 뿌리는 끝까지 찾아서 도려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깃털이라 하더라도 깃털까지도 전부 다 뽑아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5696님이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물귀식 작전으로 진술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달 29일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 16년 차 베테랑인 고 남동혁 소방장. 남 소방장은 3년 전 서울 용산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이태원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몸무게가 2년 새 18kg이나 줄었고 말수도 부쩍 적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 사유가 우세해 증세와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거저거 다 빼고 딱 하나만 짚겠는데요. 사건 발생 2년 뒤에 초진을 받았다라는 게 상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다. 지금 당국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난 직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조차 외면해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 심리 치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격적인 일을 접하고 2년 뒤에 가서 심리 치유 요청하면 이것도 퇴짜놓겠네요. 저 논리라고 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정말 저는 좀 의아하고요. 아무튼 죽음에 이른 소방관 소식만 지금 벌써 두 번째인데 이 소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도 참 먹먹하고 답답한데 동료들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로 뉴스 채굴꾼이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채굴꾼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김종수 전국 공무원노조 서울서방 지부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먼저 당시에 김 지부장이 마주했던 참사 현장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제 그 죽음들이 막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따로따로 막 있는 상황이었죠. 그냥 같이 CPR 할 거 있으면 CPR하고 또 죽으면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많잖아요. 이제 당시 상황을 이제 지금 회상을 한 거고요. 네. 이것만 들어도 현장에 있던 그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뭐 좀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힘겨워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방관들은 힘들다는 말조차 할 수 없어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겠죠. 예. 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겪었던 심적 고통이 어땠는지 김종수 지부장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듣고 오죠.
내가 좀 더 빨리 왔으면, 또 빨리 동원이 됐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못 구했구나라는 그런 스트레스도,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아요. 소방관들한테 그 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자주 간다든가, 아니면 유사한 사례가 있다든가 하면, 데자뷰 있죠, 데자뷰. 저도 만약에 지금 이태원을, 그래서 저 잘 안 가는데, 이태원 그 거리를 가게 되면은, 그때 화면이 다 나오겠죠, 또. 그죠. 아니, 이런 잔상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자, 이분도 계속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동료 소방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좀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친구가 가졌을 고민을 생각하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옆에 좀 더 친한 사람,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 있었다면,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이런 안 좋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네, 뭐 더 얘기 붙이는 게 사족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5575님이 이 소방관이 저의 오촌 동생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맘다니 홀링님은 참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박 여사님 제발 누구보다 소방관 분들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랑아빠님도 들을수록 아파지는 사건입니다. 이태원도 인재지만 이번 죽음도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촌철들이 되게 많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JB타임즈 마지막으로 한 뉴스 더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보통 이 그 정상외교 일정에 동행을 하게 돼 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가 그저께, 그러니까 방미 출국 전날 급히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측의 제안으로 이 전날 확정이 됐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히 결정이 됐다라는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직항편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경유 비행편을 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급하게 티켓팅을 했다. 그렇죠. 티켓이 없었다는 얘기죠. 미리 준비했다면 경유해서 워싱턴을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항편으로 가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 것 아니냐. 내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든 공동발표문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게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해석일 것 같은데 근데 외교부 당국자는 돌발적인 악재 때문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 방미가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고려해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솔직히 이 설명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럴 거면 급하게 왜 출국을 합니까? 미리 일정을 짜놨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상황이 좀 ING 진행형인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관심은 여기에 쏠리고 있는 건데 지금 알 길이 없고요. 하나만 참고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다음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서 상무장관과 에너지장관을 만날 계획이라는 좀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시점을 놓고 본다면 한미 정상에서의 합의 내용이 완전 도출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타이거님이 JB 경유가 티켓이 좀 쌀 수도 있잖아요. 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